네, 내일은 스타킹 시간입니다. 수요일을 책임지는 두 남자, 수요일의 전문가. 네, 수요일에 개그 듀오라고 할까요? 톰과 제리죠. 네. 톰과 제리. KB증권 프라임 클럽 스쿼드의 김건진 부장, 헤르메스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 오, 폴라리스 오피스. 네. 1위를 네.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데 네, 또 짧게 하창원 들어볼까요? 네, 본부장님 하면 콩창원으로도 네. 하는데 이미 그 기운이 지금 넘실넘실거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아시겠지만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이제 3위로 네.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시간에서 또 불을 뿜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사실 조금만 하이닉스가 만약에 호시적 발표가 난다. 그럼 장비 쪽으로 슝 하고 또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즐거움이 하루 만에 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뭐 스타킹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그렇게 1등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첫 달부터 과연 그런 시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하창원 것 본부장 같습니다. 소감 말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뭐 너무 좀 좋아요.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거. 아, 오늘 사실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너무 정견 발표를 하시길래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예 뭐 내일 시초가에 팔아야 될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시세가 어떨까? 아니 뭐 흐름 더 봐야죠. 아, 더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제가 역전을 당하더라도 다시 한번 역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승 소감을 말씀드린 게 네. 아직 지지 않았다라는 네.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좀 네,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웹툰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좋죠. 네, 오늘 웹툰 시세들 나왔기 때문에 자 김건희 부장님, 네네네. 웹툰 산업은 우리나라가 압도하는 거 맞죠? 뭐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압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예. 것 같고, 앞으로도 압도할까요? 이것은 살짝 물음표가 찍히긴 한다라는 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웹툰 하면 리스크 요인을 한 두 가지 정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웹툰 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야, 그냥 한 사람이 끄직끄직끄직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렇게 한 장 한 장 페이지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뭐 AI가 뭐 보조 작가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노동 집약적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뭐냐면 2021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 웹툰 시장의 실제 이런 파이가 한 1조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한 3년 전, 2년 전 자료가 그거였는데 거기에 절반 가까이가 불법으로 유통이 됩니다. 대부분 뭐 중국 쪽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불법 유통이나 이런 것을 잘 막아줘야지만 어떻게 보면 웹툰이 더 위로 솟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K-웹툰이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맞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모습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결국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 웹툰 쪽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웹툰 관련주들이 또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또 DNC 미디어도 오늘도 네. 저희가 이건희 대표님이 네.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거든요. 그거 말고 또 미스터블루나 또 조이시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제일 탑픽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전 DNC 미디어를 좀 골랐었긴 했거든요. 왜냐면 나 혼자만 레벨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물론 IP는 미스터 블루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제 과거부터 무협지나 로맨스 소설 많이 보신 분들은 미스터 블루가 얼마나 많은 IP를 갖고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3화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DNC가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인수를 두 곳이나 하면서 약간의 조금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향후의 성장 퍼포먼스는 또 미스터 블루가 상당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쿠키 구워야 되잖아요. 웹툰 네. 보려면. 그렇다면 이제 MBT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로 우리가 확장을 시켜볼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건진 부장님은 이제 웹툰 산업이다, 웹툰 쪽이다라고 하면 뭐 나만의 탑픽이 있다면요? 저는 MBT를 가장 오히려? 좋아하는 겁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이것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웹툰하고 완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쪽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와이렉 같은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이 좀 더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렇죠. 다음을 네네. 보시나요? 저는, 네, 우선은 조금
그동안 그쪽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기도 했고 아. 한하게 더 뻗어간다면 이쪽 섹터가 조금 더 이슈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본부장님, 요즘에 이제 기세도 좋고, 네. 예. 추천한 종목 족족 다 지금 순위에 올라가고 있어서 뿌듯한데 지금 웹툰 관련주도 솔직히 고평가된 거는 좀 약간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신다고 한다면 예. 고평가가 말씀드려서 네. 만약에 내일까지도 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한번 좀 정리하셨다가 눌림목 이후에 다시 보시는 게 맞다. 왜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이슈들이 좀 오픈이 됐거든요. 네. 일본에서 뭐 피코마 1위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많이 높아진 거, 그다음에 정부의 정부 정책까지, 지원 나온 거. 네, 뭐 네. 대부분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려면은 이제 뭐 프랑스를 완전 점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지역을 완전히 뚫어낸다거나 그런 게 나와요. 유럽의 깃발 꼽는다든가 네,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게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과열됐을 때 일부 좀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DNC 미디어와 미스터 블루 또 이렇게 계속해서 MBT까지 또 주목을 해보자라고 웹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지 네. 스탁요정 혜린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진 부장님과 하창원 본부장님이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은 오늘 아프리카 TV 가져오셨습니다. 1.52%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나무가 준비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1.38% 상승세 보였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아프리카 TV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2위인 아프리카 TV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트위치 1위 스트리머가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이어간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아프리카 TV는 현재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트위치 웰컴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0명 이상이 이적을 결정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별풍선 매출이 증가하면서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김건진 부장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실시간 게임 스트리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롤 아시죠? 네. 네, 롤 하세요 혹시? 저희 아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롤을 직접 하진 않지만 제 네. 친구들 중에도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네. 많아서 아프리카 TV 저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래요? 이렇게 이용자가 많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김건진 부장이 정보 아프리카 TV입니다. 많이 보신다고요? 아프리카 TV 개인적으로도요. 네. 네. 가끔 봅니다. 네. 볼 때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아프리카 TV가 처음 시작할 때 야 이게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사실 좀 한계를 많이 느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보면 즐기는 하나의 컨텐츠가 됐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러한 좀 확장성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 별풍선 쏴주세요. 우리 안방마님께서 아마 이렇게 추천하시면 사람들이 야 내가 쏴줄게 라면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프리카의 또 실적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본인의 실적이 아, 제일 제 많이 실적. 이렇게 아프리카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시면 가고. 됩니다. 굳이 아프리카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아프리카 TV가 그만큼 확장성이나 우리가 최근에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영상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그걸로 이제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금 실제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 1위 업체가 야 한국에서 안 할래라는 이런 얘기. 이것 때문에 거기에 1위 하던 친구가 바로 어디? 바로 이 아프리카 TV 쪽으로 넘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이런 이슈들이 됐었었고 주가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활동하던 곳이 바로 이 네이버 쪽과 지금 현재 아프리카 쪽으로 좀 나뉘어서 지금 현재 유입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사실 좀 정체 구간이 있었었는데 이 매출을 다시 한번 도약의 길로 가고 있고 실제 이 회사의 가장 큰 수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별풍선 같은 경우가 다시금
확장세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뭐 이 광고 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야, 광고가 그동안 좀 잘 올라오다가 작년 말부터 살짝 줄었습니다. 근데 4분기 숫자들을 보시면 이쪽 시장 다시 커질 수 있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트래픽에 기반한 이런 어떻게 보면 본업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광고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면서 아프리카 TV 주가의 흐름 다시 한번 상승세로 한번 돌아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가장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아직 글로벌에서는 조금은 미약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올해부터 이걸 시작합니다. 바로 올해부터 글로벌 플랫폼 런칭이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여기에 도입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면 앞으로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게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이제 뭐 숲으로 글로벌도 공략한다라고 하는데 전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최근에 뭐 이미지를 바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게 좋은 건가요? 사실 기존에 아프리카 TV로 가야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뭐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 변신. 네. 저도 맨날 깨물기만 했는데 좀 조용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만 해가면 네. 여러분들도 그게 좋을까요?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 네. 저런 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아프리카 TV가 뭐 맥킨지나 이런 데서 뭐 받았지 않았을까요? 뭐 어찌됐든 자기들끼리 이미지 바꿔야 된다? 뭐 뚝딱뚝딱 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게 숲으로 바꾸고 화질 개선이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것을 아마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하기는 했지만 또 네이버의 치지직 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아프리카 TV OX로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뭐예요? 네이버보다 그래도 아프리카 TV가 더 낫다 이런 걸까요? 이미 네. 우왕굿이나 네. 좀 유명하신 분이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그러니까 이제 그 트위치가 빠져나가면서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슈퍼 인플루언서가 이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성 부분에서는 이미 좋아지는 것은 좀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급부를 받을 수만 있으면 이 기대감이 현실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개성 같은 부분은 이제 방송들을 보시면 되게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뭐 바뀌어도 뭐 후원은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메커니즘만 안 깨지면 그 네. 비행만 안 무너지면 사실 그 플랫폼에서의 좀 이제 유저 수만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성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때 좀 잘했습니다. 네. 다이아. 뭐 어디까지요? 다이아. 다이아요? 네. 진짜로? 오. 그럼요. 다이아요? 네. 예. 네. 뭐 하나 빠지면 제가 잘하잖아요. 시즌 네. 3, 4, 5 전부 다 다이였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네, 다이아까지 갔습니다. 예. 왠지 아프리카 TV 애청자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전 애청자가 아니라 네. 별풍선을 좀 꽤 쏘시죠? 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어. 쏘지는 않습니다. 쏘지는 않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충동에 휩싸이긴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기분일까? 근데 저희는 어쨌든 방송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쏘게 되더라고요. 본인은 많이 안 쏘나. 네. 본인은 안 쏘는. 재밌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별풍선에 또 호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TV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별풍선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별풍선 언제까지 될까? 뭐 우선은 계속해서 쭉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우리가 네이버 쪽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치지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전에 네이버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접어라고 했던 이런 경험이 있고요. 네이버가 뭐 플랫폼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크게 뭐 독점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잘하는 걸 잘합니다. 실제 최근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쿠팡 쪽하고 완전히 지금 현재 순위를 보면 완전히 밑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고요. 실제 이 치지직 같은 경우도 예전에 했던 걸 거의 그대로 답습한다면 물론 혁신적인 뭔가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했던 거 그리고 한번 망가졌던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 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프리카 TV의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정해볼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에서 한 5% 정도의 이런 여력이 있는 14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 정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아프리카 TV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럴게요. 하나, 둘, 셋. 저는 패스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수를 아, 그래요? 하기도 했는데 진짜 외면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음. 근데 외국인들이 왜 아프리카 TV에 관심을 갖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외국인이니까요. 뭐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는 야 이거 유튜브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식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도울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들도 더욱더 지금 사실 한 2주 정도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응축하고 있죠. 여기 뿡 이런 모습이 한번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왜? 저는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오. 아프리카 TV 별풍선 이게 지금으로 가야 좀 의미가 있는데 여기를 마치 이제 새로운 전 클린한 이미지로 환골탈태한다는 게 저는 그럴수록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깔끔한 아프리카 TV는 패스다.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김건진 썼습니다. 부장님의 아프리카 TV는 제 포트에만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스탁요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나무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가는 국내 스마트폰 고객사에 카메라 모듈과 또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에 이 AI가 소프트웨어로 보정한 디지털 줌을 탑재하는 점이 가장 주목되고 있죠. 관련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나무가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비전 프로의 초기 판매 흥행에 힘을 입어서 국내 주요 고객사들도 XR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주요 모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하창환 본부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의 이번 주 소개 종목이 나무가 롤 다이아입니다. 롤 다이아를 자랑하는 하창환 본부장님. 네. 나무가요? 시즌이 XR, 많이 지났어요. 네. 네. XR 관련주로도 꼽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도 뉴프렉소라는 네. 그런 이제 종목이 XR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또 네.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플레이도그라는 부분에서 이제 XR로 화할 수 있는 그거를 1월달에 배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XR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거밍치에서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6에서 8만 대 정도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16만 대를 넘어서고 있죠. 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이제 이거 XR 끼고 이게 치는 거 있잖아요. 이름 네. 까먹었다. 이거 오클러스 3? 그거 네, 3로 네, 네, 이렇게 네. 그 오는 거 이렇게 춤추면서 막 치는 네. 거 있잖아요. 그거 네. 해봤는데 시간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체험을 해봤고요. 그다음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가면 나무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3D 프린팅 센싱 모듈 쪽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이슈가 있었고 정거래 같은 경우도 사실 거래량 동반한 갭상승으로 막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좀 무너졌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단기 평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속적으로 XR에 대한 기기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면 뭘 봐야겠어요? 우리가 마이크로 OLED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쓰고 봐야 되는데 그게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협업 이슈 있고요. 또 이제 굉장히 좀 큰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향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갤럭시 폰이 또 잘 되게 됐을 때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또 이제 제가 같이 방송하시는 분 중에 갤럭시 S24를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2월 뭐 중순이나 말 정도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인기가 굉장히 핫한 상황이어서 모듈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도 상당히 높아지게 지면서 지금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딱 초입 부분이거든요.
수입 부분에서의 첫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폴라리스 오피스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로봇 청소기용 3D 또 모듈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이 됐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관련했을 때도 또 비슷한 네.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XR 기기 비전 프로 네. 아직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막상 네. 출시가 딱 됐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오클러스 수준의 VR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네. 가격은 뭐 400만 원인데 이 정도야?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어떤 이런 지금 분명히 악재 아닌,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의구심은 남아 있죠. 뭐 물론 그럴 수는 네,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전 프로가? 좀 기다리시고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을 뛰어넘는 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가격을 떠나서 네. 분명히 이제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사줄 거예요 아마. 네. 사고 이제 체험을 하고 해볼 텐데 저는 요번에 낸 것들은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그런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넘겨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네. 메타퀘스트 같은 경우도 3가 지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좀 약했던 상황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 도구에서 VR로 변환하는 그 앱을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받아주고 있는 애플의 힘이 과연 어떻게 터져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총 1위를 뺏겼는데 다시 뺏어 왔잖아요. 네. 그거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알 사람은 알고 있다. 네, 그래서 경험해봤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가격 부담도 있고 오랜만에 애플에서 네. 나온 너무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오지 네. 못할 것이다라는 전 우려도 약간 있긴 남아있어요. 하지만 네. 그래도 있다, 한 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김건진 부장님 계속 말씀하고 뭐 싶어가지고 계속 끼어들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비전 프로를? 네, 그러면 나무가 네. 일단 OX로 한번 표시를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시기가 완전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물결이 막 오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뭐 소장님 아니야, 뭐 아니 그거 아니라 그게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막 거대한 해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잔파되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장성이고 앞으로의 이런 어디가 이렇게 움직여줄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애플이 하면 달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플이 먼저 어떻게 보면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메타 쪽에서 이 시장을 조금씩 키워왔는데 엄청나게 확장되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애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뿐만 아니라 LG부터 다들 준비가 되고 있고 대기가 착착착착 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이 이때시만한 거 갖고 다니고 내가 갖고 다니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폰 같은 거 그때만 해도 엄청났다. 그런 시기가 지금 현재 야 이제 나 이거 쓰고 다녀라고 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TV 없어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짜르륵 문 열고 하는 이런 TV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시기처럼 야 이제는 비전 프로 야 나 이거 나 한번 써볼래 하다가 누구나 쓰게 되는 하나의 새로운 기기가 아마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게 이번에 좀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물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센싱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예전에는 우리가 눈으로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가고 이렇게 모든 걸 공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공간 하나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 시장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2차 전지 시장 뭐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성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이쪽 주가는 한 단계 아니 세 단계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이 나무가가 알겠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나무가가 또 어제까지 또 최고가를 경신 후에 오늘은 또 네.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1차로 보고 있는데요.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좀 화면을 봐주시면요. 좀 중요한 라인들 좀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는 60주선을 좀 강하게 뚫어준 상황에서의 좀 강력한 양봉이 거래량 동반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다음 월봉상으로도 지금 다시 단기 평선을 다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N자 차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목표가는 18,000원인데 네. 기기적으로 네. 뭔가 혁신이 나오려면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로봇, 지금 우리 애완견처럼 다 하나씩 반려견처럼 하나씩 동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로봇이나 이런 집에서 이제 심심할 때 딱 써서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분명 하나의 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손절 라인은 14,150원으로 최근에 좀 상승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졌던 그 라인이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지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창환 본부장님은 나무가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은 14,15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선택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왜 매수하셨죠? 저는 솔직히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전 프로를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XR 기기가 기존의 VR 헤드기어를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서 실은 비전 프로를 저는 큰 재료로 안 보지만 근데 나무가가 제가 좋아하는 차트여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그림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차트로. 차트를 보고. 차트로. 예. 그러나 저는 비전 프로를 믿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비전 프로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그만큼의 주가를 음. 상승 탄력을 더해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일단 패스를 선택을 했고 네. 또 정철진 MC는 매수를 선택했기 네. 때문에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소개해주신 김건진 부장님, 하창환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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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